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3일, 25일에 이렇게 두 차례 연속 이어지는데 법정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았고 저희가 이제 짐작을 할 건데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 누가 나를 여기에 오게 만들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회한 같은 게 저는 뭐 좀 너무 짚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느꼈었거든요. 김현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저거는 정말 이제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또 가지도 않고 다 보였다고. 정치적 해석, 사회적 해석, 네. 역사적 해석 다 빼고 그냥 네. 인간 대 인간으로 그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참 보여줘서는 안 될 장면을 보여줬죠. 그 박근혜 대통령 악수 해보셨죠? 팔이 여기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손도 생기다 말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리가리한데 거기에 쇠고랑 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줬다는 거. 그런 적이 마음에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런 인간들은 그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나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나 그냥 누구왕의 장삼이사나 다 비슷하다고 봐요.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떠오를까요? 아니면 이 사람 때문이야 라는 원망의 어떤 상대가 떠오를까요? 보통 인간들은 난 후자라고 보거든요. 이제 박 대통령 굉장히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 417호 대법정이 나왔겠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 오늘 좀 해보자고요. 그걸 해보면 우리 정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23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53일째 되는 날이었잖아요. 53일째 되면 그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심리가 이렇게 된대요.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 있지? 살생부를 막 적는데요. 이 사람도 나쁜 놈, 이 사람도 나한테 원수 막 살생부를 적는데 그러다가 인정하게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대략 뭐 한 6개월쯤 돼야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53일이니까 아직 2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마음에는 아직도 지금 살생부를 적는 기간이 아닐까. 그래서 누구냐고요? 보시기에는. 그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있잖아요. 최순실이지 뭐. 그렇지. 저는 뭐 물론 1번은 최순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인지상정인데 최순실 정말 내가 믿었던 인간이 날 이렇게 진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짓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도 제가 아무리 신선배를 좋아한들 김선배를 좋아한들 제가 검찰 수사를 받다 보면 두 사람을 다 원수로 생각하게 된답니다. 왜냐? 검찰이 하는 게 이간질이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신효섭은 네가 그때 안 하던데 라고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순실에 대한 원망이 강할 것 같기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최순실과 본인을 여기까지 끌고 온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심리적 기제가 굉장히 많이 작동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순실 이름이 나오면 누가 한 사람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영태 씨? 얘기는 안 하세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언론계에도 물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이제 박근혜라는 어떤 그냥 자연인의 인생사를 통틀어 보면은 배신 트라우마 3종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세트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총탄에 숨지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맛봤던 배신감. 돌아가신 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극심하게 매도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 앞에서 항상 90도로 배꼽 인사를 했던 인간들의 등돌림.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치적을 깎아내리고 옛날부터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인간들에 대한 배신감. 이게 첫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가 정치인이 된 다음에 느꼈을 두 번째 배신 트라우마 세트.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한테 집중적으로 그게 이제 폭발을 했던 거지요. 김무성 의원한테도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정치적 상징성이 높게 표출된 게 이제 유승민을 향해서고 세 번째 트라우마가 결정적인데 이게 바로 최순실한테 느낀 배신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군왕들은요
어떤 비상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측근한테 할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네. 직접 배를 가르게 하겠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할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네. 모두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군주를 살려내는 일. 그런데 지금 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해서 배신이라는 말을 직접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그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번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 3시간을 이런 거에 같이 앉았었거든요. 그렇죠. 판사하면서. 네.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눈길 안 맞았죠. 한 번도. 네. 그거는 바로 박 전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 3종 세트의 결정판인 세 번째 배신 트라우마. 이것이 바로 최순실을 향해서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 이제 그 광경하고 이렇게 데뷔가 됐어요. 전두환, 노태우 두 친구, 네. 거기도 수십 년 친구, 똑같이 수십 년 친구는 아니고 위 아래 약간 종속적인 관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은 뭐 전두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확실하지 않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야 너네 감옥에서는 계란 나오냐고 그랬다는가 뭐 그런 얘기가 해서 근데 그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역시 전두환 대통령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진짜 뭐 전혀 눈길 한번 안 마주치고 앞에만 딱 하고, 최순실은 뭔가 좀 이렇게 갈구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그 해임 시절이었던 레이저 눈빛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앞에만 정면으로 보는 그런 걸 느꼈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건 그 정치권에는 그럼 없겠느냐.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친박이라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한 자기를 중심점으로 한 어떤 그 친위 세력을 갖다 구축했었는데, 네. 그 정치인들이 과연 아까 김선배 얘기하신 대로 정치적인 할복을 기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나를 구해주고 네. 뭔가 좀 나서가지고 탄핵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자기 옹호를 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당 내에서 어떤 친박과 비박에 있어서 막 당 내에서부터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누구 덕으로 왔는데 이런 식의 몸을 던졌던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하나 던졌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조원진 의원, 새누리당. 아니, 거기는 너네. 곰돌이? 왜 너네? 곰돌이? 네. 그 사람은 곰 같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장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분이 누구냐? 그럼 결국은 친박을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그 중에서도 태두격인 사람들, 지도자급이겠죠. 예를 들면 서청원 의원,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 이런 분들. 예.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너무 이제 뒤에 가서 말을 바꾸는지는 모르는데,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운신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뭐 인턴들 취업 청탁해가지고 지금 감옥 갈지도 모르는 판이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그 이력을 쌓아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인연도 있지만, 이분은 꼭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뭐가 있던 분은 아니거든요. 이전에 YS 대통령도 있고 뭐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서청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본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럼 이 사람은 그건 우리의 이해하는 부분이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바로 그 부분에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저 사람들은 모두 다 나한테 정치적 빚이 상당히 쌓여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빚을 안 갚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해드릴 말은, 그러기에는 이분 순장되기에는 이분들은 몸뚱아리가 너무 크다. 순장이라는 걸 하려면은 옆에 순장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무덤보다 크겠어요. 자기들도 자기 묘를 따로 써다가. 근데 이제 이분들은 순장되기에는 본인들의 이름과 본인들의 몸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옆에 곁들여서 묻히기에는 너무 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배신이냐 나를 지켜주냐,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갖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양반이 꼭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가 기정사실을 해도 괜찮은데. 아니죠. 끊임없이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박에서 매일 나온 게 유승민을 비판했던 이유가 배신자라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이 집단에서 왜 도대체 배신이냐 배신이 아니냐가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되는지, 그게 바로 전 근대적 우리가 지금 제기한 문제인데.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언론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원망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제일 클 것 같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을 때도 JTBC가 왜 그렇게 나한테 비판적이냐, 그게 적당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적절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아유,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같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 이름을 좀 거론하기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양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최순실 사태,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터트린 쪽,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네. 계속 밀고 나간 쪽. 그게 이제 TV조선의 그 특종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특종이 있었고. 시청자 여러분 혹시 문화재단 미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가 브랜드를 높이지 않은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 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설립 2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JTBC가 태블릿 PC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겨레가 최순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건을 가서 계속 파헤쳤고, 결국 이 세 축이 있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TV조선에서는 이진동 기자가 그걸 터뜨렸고, 그다음에 JTBC에서는 저는 거긴 좀 손석희 사장이 역시 이끌고 가죠. 그러니까 취재 기자는 있었지만 그걸 이끌고 가고 몰아치는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손석희 사장이 되는 거죠. 한겨레에서는 이제 김의겸 기자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 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부에 뭔가 이렇게 이거를 준 사람으로 하자면 그 세 분이 아닐까. 그런데 반대로 김의겸 기자한테는 크게 원망이 전 없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처음부터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한겨레는 어차피 저쪽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메이저 언론이겠죠. 아무래도 메이저라고 그렇게 되면 많이 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 보수 약간. 그렇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위 도대체 조중동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엮어서 진보에서 그렇게 욕을 해왔으면은 당연히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 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분명히 그 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 보수 언론이 이렇게 움직인 데에는 다른 세력과 연합이 있었고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들이 작전을 폈을 것이다 라는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가 아무튼 공개된 자리였는데 헌법재판소였던 것 같아요. 뭔가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바로 생각 없이 나오는데 그거는 TV조선이 이진동 기자가 다 더 잘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진동 부장한테 그 얘기를 직접 해주기도 했어요. 야,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신 이름 세 글자가 너무나 명백하게 박혀있더라. 그렇다면 최순실이가 수감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만났었잖아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그랬을 때 네 이름이 수없이 거론됐을 것이다. 최순실 머릿속에 네 이름 세 글자가 저 정도 들어있는 거라면 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도 네 이름 분명히 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마 만나면은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그 원망감이 박 전 대통령 지금 법정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언론인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어쨌든 드러난 비리가 있고 드러난 스캔들이 있고 구린 구석이 있으면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도한 사람들도 다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나라의 어떤 그런 그 품격이라든지 더군다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그 진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지만 어쨌든 그 기자들은 자기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걸 안 할 수는 없었을 건데 지금 김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 양반의 머릿속, 그러니까 인간 박근혜로 우리가 본다면 어쨌든지 간에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분 입장에서는 왜 나는 결백한데 언론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웠냐. 그리고 바로 그 왜 나하고 연결시키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원망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자기는 결백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돈 받은 거 없고 그런데 언론이 덮어 씌우고 검찰이 엮고 덮어 씌운다. 그게 나의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의 프레임에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이 관계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 개별 사안을 묶는 이론이 하나 있잖아요. 컨스피러시 시오리. 이게 일종의 음모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과거에 이 사태가 처음 일어났을 때 찌라시로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무슨 뭐 조선일보에서
또 TV조선이나 조선일보에서 자기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JTBC에 모지를 줬다는 등 한겨레 신문에 줬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기자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얘기되는 기사를 내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신문에 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 심지어 그 언론사도 기자 개개인들이 취재하는 걸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자가 취재해갖고 들이대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뭐 중앙일보랑 상해 이런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말씀 중에 그 못 찌워준다는 게 먹는 떡 말이에요. 뭐예요? 기사 정보를 준다. 네. 취재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자꾸 이런 식의 이제 그 음모 이론으로 자꾸 이제 엮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음모 이론들이 어떤 사안마다 계속 퍼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거에 솔깃하기 때문이고 분명히 이 사건의 주체가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아마 이런 종류의 음모 이론을 아마 신념처럼 유식하게 하고 필터 있어요. 버블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뉴스만 들은다. 그래서 네. 가짜 뉴스가 이렇게 횡행하는 이유도 그렇다고 그러던데 네. 제가 너무 유식한 말을 썼죠. 저도 뭐 컨스피러티 티어리.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결론적으로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앙금이 많이 있을 거고 네. 그런 게 있을 거긴 한데 재판 과정에서 뭔가 드러나겠죠. 정말 무죄라고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거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해 네. 볼게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만큼 잘하지 못했다. 그 직무가 태만이었다. 그러니까 탄핵이 옳다. 이건 태문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례 문제니까. 그런데 뇌물죄를 받고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많은 분들은 네. 이런 생각도 해요. 대통령으로는 부적절했지만 네. 과연 법적 처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부적절했느냐라는 저한테 의문들을 물어보시면 법대 나오셨잖아요. 아니 이 혐의가 다 유죄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중대한 문제죠. 이게 뇌물 입수가 400매덕이 되고 네. 그다음 혐의만 지금 18개인데 네. 거기 뭐 업무 방해에다 강요에다가 네. 무슨 뭐 뇌물죄에다가 저 기밀 누설에다가 네. 이거 하나하나만 사실 해도 하나하나만 따져도 엄청난 건데 대통령이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유죄라면 그건 굉장히 중범. 근데 내 통장에 1원도 안 들어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이 네. 이 특검의 기소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부분이 많은 건 사실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다 네. 밝혀져야 되고 법원이 좀 현명하게 정말 그 어떤 오점이 남기지 않게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쯤에서 김선배 통 네, 없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